지친 당신의 하루의 끝을 위로하는 나은 책방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은 책방 나은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거의 2주 만에 방송을 했었는데 그걸 제가 캐스트로 저장을 안 하고 방송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라이브에 못 들어오셨던 분들은 방송을 안 했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업데이트된 그 디자인을 제가 적응을 못했어요. 스푼이 조금 방송할 때 화면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적응하고 캐스트로 저장하기를 잘 눌렀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월요일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저에게 좀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 방송 때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6개월간 제가 휴직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복직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2주차 회사에 나가고 있어요. 오늘이 2주차가 된 월요일이고요. 아무래도 오랜만에 일하다 보니까 적응이 좀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기분 좋게 재밌게 일하고 있어요. 확실히 쉬다가 가니까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에너지가 좀 충전된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월요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기분 벗고 주무시죠라는 책을 한 번 더 가지고 왔어요. 아무래도 이 책이 직장인들의 애환을 좀 잘 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저와 더 잘 공감이 가는 마케터들에 대한 이야기, 마케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이야기가 있길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기분 벗고 주무시죠라는 책은 가벼운 에세이집인 것 같은데 읽다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반신욕하는 기분 들듯이 서서히 마음이 따스하게 힐링되는, 그러면서 정말 피로가 쫙 벗겨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도 되게 많이 추천을 하곤 했는데 오늘 저에게도 이 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첫 번째로 읽어드리고 싶은 꼭지는 마케팅 4주 완성 코스라는 꼭지입니다. 마케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읽어드리면 좋겠다. 혹은 마케팅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공감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마케터가 하고 싶어요. 진짜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마케팅 4주 완성 코스. 종종 강의에 나갈 때가 있어요. 대부분 대학교 졸업반이나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죠. 회사 가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보통이에요. 이런 강의들은 대개 무슨 스쿨이나 코스,
멘토링, 특강 등의 이름으로 진행돼요. 주제가 주제인 만큼 모임분들의 간절한 눈빛이 초롱초롱하죠. 저는 이론적인 부분은 잘 몰라서 주로 실제로 일하면서 겪었던 현장 이야기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한마디로 요약되는 강렬한 임팩트는 부족하겠지만 확실히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가득해서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강의를 하다 보면 공통적인 질문을 던지곤 해요. 디자이너가 뭐라고 생각해요? 마케터가 뭐라고 생각해요? 기획자가 뭐라고 생각해요? 강의에 모인 분들이 어떤 직업을 희망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직업의 정의에 대해서 꼭 되물어보죠. 대부분 좋은 대답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진짜 본인이 원하는 일인지는 미지수예요. 많은 모범 답안들이 사실 구글과 페이스북, 책 등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이더라고요. 두리뭉실한 느낌이랄까요? 직업 자체의 특성도 있을 것 같아요. 마케팅이나 기획, 브랜딩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개념들이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단어 자체가 주는 환상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여기서 잠깐 끊어갈게요. 마케팅이나 브랜딩, 뭐 이런 단어에 약간 환상의 어떤 이미지가 입혀져 있다라는 말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요. 실제로도 뭐 마케터들을 위한 몇 주 완성 강의, 마케터로 가기 위한 뭐 이런 추천 도서, 마케터 단기 과정, 뭐 무슨 스쿨,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제가 마케터여서 관심사 기반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요. 정말 마케터 그리고 브랜딩 마케터 뭐 이런 분들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들 그리고 마케터라는 직업, 브랜딩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포장이 되어 있지 않나? 막연하고 굉장히 추상적이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작가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네요. 저도 가끔 생각해요. 나는 마케터인가, 브랜딩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획자인가, 아니면 홍보인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곤 하거든요. 마케팅이란 게 과연 뭘까? 내가 하는 게 마케팅이 맞나? 이런 고민들을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런 생각조차를 하지 못한 채 그냥 일에 휩쓸려서 갈 때도 많고요. 이어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유는 멋진 삶을 향한 동경도 있겠지만 환상적인 그런 동경뿐 아니라 환경적인 영향도 있다고 봐요. 문과를 나와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딱히 길이 보이지는 않는데 주변엔 온통 마케팅 4조 완성, 취업을 위한 퍼포먼스 마케팅 클래스 등등이 가득해요. 별빛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랜딩 행사가 넘쳐나고 기획에 대한 도서들은 흘러 넘치고 있어요. 온 우주가 마케터가 되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가치 있는 일이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취업이 되니까 또는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등등의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클래스를 듣는 내내 그분들의 왼쪽 눈동자엔 초롱거림이, 오른쪽 눈동자엔 여전히 불안이 가득해요. 왜 마케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것을 직접 만들어서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뿌듯할 것 같아요. 멋져요. 솔직히 왜 하고 싶어요? 취업? 취업이 안 된다고 해도 하고 싶어요. 점점 작아져가는 대답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단어가 주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일수록 안정감은 더해져요. 그쵸. 정말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마케팅이라는 거, 그리고 브랜딩이라는 거를, 혹은 기획이라는 일을 정말 내가 너무 잘 맞고,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데, 취업이 잘 될까봐, 또 내가 나온 전공과 적절히 어느 정도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심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나은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심야님. 오랜만이죠.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반갑습니다. 신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분 벗고 주무시죠라는 책을 통해서 그 책 내용 중에 일과 회사에 대한 파트에 마케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읽어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디자이너 겸 마케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직무에 관한 강의를 나갈 때가 많았다는 거죠. 뭐 취업 준비생인 분들이나 그리고 대학생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이론적인 강의보다는 실제로 직업 현장에 있다 보니 그런 실무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경험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스토리적인 이야기들을 강의로 많이 하셨는데, 그럴 때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다는 거죠. 시마님 좋아요 하트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왜 마케터를 하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뭔가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대답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이제 날카롭게 계속 코치코치 물어보다 보면 취업이 하고 싶어서, 그냥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전공이 상관없는 직업인 것 같아서, 뭐 그런 대답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냥 이제 아무래도 워낙 포괄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단어를 생각했을 때 안정감이라는 게 느껴졌더라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을 퉁쳐서 말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중 하나 정도는 나에게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것, 마케터라는 것에 대한 단어의 정의가 구글을 검색해보면 넘쳐나죠. 또 이 마케터에 대한 책도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또 강의는 어떤가요? 정말 다양한 강의들이 요즘에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써 고민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쉽게 정의를 외울 수도 있고, 대략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우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걸 되뇌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내 꿈이라고 오버랩하기도 쉬워진다는 거예요. 몇 번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해서 나에게 읽어주고 기억하고 외워보다 보면 진짜 나의 꿈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어떤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던 멋진 마케팅 레퍼런스들을 토대로 내가 마케터가 돼야 하는 근거들을 막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저런 걸 만들 거야. 저런 브랜드를 만들 거고, 인기 있게, 힙하게, 멋진 거, 그리고 정말 완판되는 거 나도 만들 거야. 이런 다짐을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멋진 제안이에요. 이걸 배우면 넌 모두가 아는 저런 브랜드를 직접 만들 수 있어. 도전과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것조차 매력이야. 라는 이런 명제는 아주 매혹적이죠. 하지만 저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그게 과연 당신과 맞는 걸까요? 혹시 단어가 주는 울타리 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갔던 이유가요. 실제로 제가 브랜드 마케팅과 홍보 쪽에서 일한 지 이제 6년이 지나고 7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선배분들도 만났고, 동료분들도 많이 만났고, 또 이제 후배분들도 많이 만났는데, 글쎄요, 정말 막연하게 준비된 마케터 누구입니다. 이렇게 면접을 보려고 지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화려하고 멋지게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판매에 기여하고 바로 성과가 막 나는 멋진 걸 퍼포먼스를 막 보여주고 그런 일들이 생각처럼 흔히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정말 더 허드렛일 같은 그런 다양한 좀 속된 말로 노가다 같은 작업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필요하고요. 체력은 또 어떤가요? 물론 어떤 직업이나 그렇겠지만 정신력과 체력 그리고 정말 뻔뻔함 많이 필요한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환상을 가지고 다가왔는데 내가 이런 일 하려고 마케터 준비한 게 아닌데 나 이런 허드렛 일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닌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실망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거품이 있지 않나, 이 직업군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심야님. 직무를 선택하기 전에 자신에 대한 철저한 고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취준생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저도 취준생. 그러시군요, 심야님.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심지어 저는 지금 7년 차에 접어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번에 복직을 할 때 6개월간 쉬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돌아보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직무를 다시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이 이 마케터와 홍보의 일일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이 업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한국의 취준생 혹은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을 볼 때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그 심야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부분인데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이나 좀 더 냉정한 현실 파악, 나에 대한 메타 인지가 생기기 전에 일단 목표를 정해버린 후에 다 되고 나서 생각하자 이런 마인드로 무작정 달리는 거 있죠.
저는 그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펑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일단 가기만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달성만 하면 내가 이 직업을 얻어내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안정이 나한테 찾아올 것 같고 한데 사실은 그 타이틀, 직장인이라는 타이틀, 마케터라는 타이틀, 혹은 공무원이라는 타이틀, 혹은 어떤 교수, 뭐 강사, 의사, 뭐 변호사 그런 어떤 직업이 주는 타이틀이 결코 나의 인생을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심야님 말씀처럼 취업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진짜 시작인데요. 인생은 그렇잖아요. 내가 일을 얻게 되는 순간보다 그 일을 하게 될 평생의 시간이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중요한데요. 무작정 너무 빨리 결정해서 달리는 게 아닐까. 우린 너무 조급하지 않은가.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달려가고 있진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무직자의 신분처럼 6개월간 무급으로 한번 쉬어보니까 뭐 물론 그런 조급함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이 숨만 쉬어도 돈이 그냥 무지기수로 나가는 그렇게 고정 비용이 있는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저는. 그러다가 이제 수입이 없는 생활을 지내보니까 와, 이게 굉장히 네, 쉽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휴직 전에 쉴 동안에 쓸 돈을 마련해 놓고 쉼을 시작한 거긴 했는데도 괜히 사람이 좀 예, 조급하게 되는 거예요. 펑펑님 좋아요 하트 고맙습니다. 아, 네, 심야님 퍼즈에 나온 주인공이 되셨군요. 맞아요. 저 사실 휴직을 결심하게 된 되게 큰 계기가 그 퍼즈라는 책을 읽으면서였어요. 두 번 정도 읽었는데 두 번째 읽을 때는 결심이 서더라고요. 아, 나에게 잠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를 쉬어봤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대대적인 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 시간 동안 더 많이 벌었을 돈을 저는 포기했고, 기회비용으로, 어, 6개월간의 거의 반 연봉을 지불하고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을 산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그 누구도 나에 대해 정의를 해줄 수 없고 내 인생에 대해서 누구도 결정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나와의 시간을 짧든 길든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저자는 이렇게 제안을 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어로 직업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어떤 행위로 나를 규정해보자는 거죠. 내가, 나는 마케터가 될 거야. 나는 작가가 될 거야. 나는 기자가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공무원이 될 거야. 이런 식의 단어의 직업을 규정하기보다는요. 어떤 행위,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해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하고 글을 쓰는, 그러면서 마케팅을 하는
이것저것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라는 단어 하나로 규정하기엔 자신에게 이제 엇나가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자신의 삶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과 글쓰기와 강의와 그리고 책을 쓰는 일들, 그런 것들이 따로 놀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또 공감을 유용함으로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와하하하 이렇게 웃고 끝나는 것보다 그 에너지를 토대로 실제로 쓸 수 있는 무언가로 만들어내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무 이야기도 하고 브랜드의 디자인도 해보고 글도 쓴다는 거예요. 머지않아는 손에 직접 잡히는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설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설득하는 걸 잘하고요. 책 읽는 걸 굉장히 사랑하죠. 그래서 글을 읽고 어떤 잡지나 신문 이런 활자를 읽고 이해하는 게 어, 흥미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어떤 업계의 브랜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또 알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직업이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긴 어렵지만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어렵지만 재미있게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요. 그래서 지금의 이 BJ로 라디오를 하는 것도 저에게는 정말 값진 일인 것 같아요. 책을 읽고 여러분들과 책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공유하는 일들이 정말 값지고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라디오를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공유하고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통해서도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제가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도 다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저라는 사람을 또 브랜딩해보고 나라는 기업을 또 더 나은 삶 연구소라는 저의 1인 기업을 확장시켜 나가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준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자는 말합니다. 마케터를 꿈꾸는 건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머나먼 별을 보고 따라가듯 단어 자체만 보고 따라갔다가는 자칫 길을 잃기 쉬운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좋은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 삶은 개념이 아니라 행위의 총합이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각자의 삶과 방향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것, 내가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 내가 구매하는 것들, 내가 보고 있는 것들,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게 뭔지 나를 한번 프로파일링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흔적들을 찾아가 보는 것들로부터 나를 찾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취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게 한번 나를 찾아보는 시간을 틈틈이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마케터가 되고 싶은 마음이 변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어떤 마케터가 되고 싶은지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월요일 하루만 일주일에 한번 방송을 하게 됐잖아요. 건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저녁 때는 월요일만 하지만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좀 이렇게 책을 읽어보려고 해요. 네. 아, 네, 심야님. 헐, 그런가요? 네, 제가 원래는 매일 밤마다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회사를 이제 복직하다 보니까 퇴근 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해놨는데 제가 만약에 퇴근을 제때 못하거나 해서 갑자기 방송을 못하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 기다리시는 분들도 안타깝고 또 저도 너무 속상하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방송은 월요일 딱 하루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제가 4월 달까지는 제가 새벽에 알바를 하고 있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4월 달에는 힘들지만 5월부터는 아침에 좀 방송을 짧게라도 해서 캐스트로 좀 남겨놓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되게 맨날 방송을 하다가 몇 주 못하니까 되게 근질근질하고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고 싶기도 하고. 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하는 일,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일, 나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 사람인지, 나의 돈과 시간의 방향은 뭘 보여주고 있는지, 뭐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무엇인지, 나에 대해서 좀 정확히 파악해보는 시간들을 조금 가져보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명함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퇴사하면 그거 없어지는 거 라는 꼭지예요. 그쵸. 저는 이제 6개월간의 휴직 기간 동안 명함이 되게 무용지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이 명함이 나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구나. 이건 그냥 지금 나의 소속을 잠시 대변해 주는 것 뿐이구나. 왜냐면 새로운 곳에서 누군가를 만나도 제가 이 명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퇴사할지 복직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쉬는 중에 이 명함을 줬다가 내가 복직하지 않으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되게 난감했어요. 누군가를 새로 만날 때, 나를 소개할 때, 오롯이 내가 아무런 소속도 없는 상태에서의 나를 소개할 때, 은근히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서도 어려운 미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좀 더 와닿았나 봐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명함, 퇴사하면 그거 없어지는 거. 희님, 좋아요 하트 고맙습니다. 이야기 하나. 예전에 함께 일하던 대표님이 있었어요. 이름 날리는 기획사에 있다 나오신 후 9년째 사업을 하고 계셨더랬죠. 그 무렵 아주 난감하고 복잡한 사건에 휘말리고 말았어요. 주최 측의 농간이라고나 할까요?
행사 성과 부진에 대한 책임을 우리 측으로 돌리기 위해서 포석 중이더라고요. 급기야 후원사의 이사님이라고 하지만 뭔가 조폭 느낌이 물씬 나던 그런 이사님이라는 분들이 우르르 찾아와서 미팅실에 대표님을 가두다시피 하고 고성과 협박성 발언을 퍼붓던 일이 있었죠. 사무실 분위기는 꽤나 심각해졌어요. 대표님도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되었죠. 그 무렵 함께 행사를 만들던 협력업체의 실장님이 함께 분노해 주시고는 사무실 빌려줄 테니 짐 빼서 이쪽으로 넘어오라는 제안을 선뜻 주신 거예요. 매우 놀라운 광경이었죠. 알고 보니 그 협력업체는 대표님과 아주 오래도록 함께한 인연을 지니고 있었더라고요. 대표님이 어릴 적 회사에서부터 연을 맺어온 그런 곳이었더랬죠. 이야기 2. 대기업에 다니던 한 동생은 꽤나 일을 잘했어요. 잘한다의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지만 아주 빠릿빠릿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소문난 친구였죠. 일을 잘하는데 꿈과 열정도 넘치고 사회 문제에 관심까지 있는 친구라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퇴사 후 창업이죠. 이 친구도 그 수순을 고스란히 탔어요. 사실 대기업 출신이라는 스펙과 업무 역량도 있었겠지만 일하면서 구축한 폭넓은 인맥의 힘을 믿었더랬죠. 그랬으니 과감히 사직서를 투척하고 유럽 여행을 다녀왔겠죠. 그리고 신속하게 창업을 해버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건 3시간이면 충분하니 하루 만에 대표님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 속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립니다. 제가 이런 걸 시작해서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맞아요.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아 소리샘으로 연결되거나 하하, 네,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 후에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카톡 1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야기 셋. 기업에는 갑의 입장과 을의 입장이 있어요. 을의 입장인 하청 내지는 협력업체, 협력이라면서 담당자님을 대할 때 애티튜드는 매우 중요해요. 동갑내기였던 한 친구는 갑의 기업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죠.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 커뮤니케이션의 예의를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삼촌뻘이 되는 협력업체 이사님께 명령조와 따지기 스킬로 일관했던 모양입니다. 가끔 말이 짧아지기도 했나 봐요. 그렇게 2년간 폭풍 일만 하다가 결국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직을 하다 보면 레퍼런스 체크를 하기 마련이죠. 근데 이 업계라는 게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건너 건너 묻다 보면 온 지구촌 사람들의 근황을 알 수 있죠. 진짜 공감되는데요. 이 협력업체 이사님은 생각보다 굉장한 마당발이었던 거죠.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정말 마케터 혹은 홍보인, 브랜딩을 하게 된다면 무수히 겪어낼 수 있는 정말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자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몸담고 있는 곳의 명함에는 회사명과 직책, 전화번호와 메일 등등이 적혀 있어요. 내 이름을 둘러싸고 말이죠. 네, 희님. 격공해요. 소름 돋는 상황이네요. 그쵸. 아, 정말 이런 상황이 충분히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그 순간이 평생인 것처럼 내 명함이 나를 평생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실수를 범하는 걸까요? 분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각형의 명함은 우리에게 회사를 의미하죠. 직책과 직통 전화번호, 회사 로고는 내가 오기 전에도 이미 템플릿화 되어 있어요. 나는 그냥 이름만 들어온 거예요. 회사를 그만두면 마찬가지로 이름만 사라지는 거죠. 이미 적혀있던 수많은 텍스트를 내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을 보여주는 것은 직책도 회사명도 아닌 나의 말과 행동이죠. 네, 분이님 좋아요 하트 고맙습니다. 정말 깊숙이 공감 가는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네요. 마지막 단락이요.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미 적혀있던 수많은 텍스트를 내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을 보여주는 것은 직책도 회사명도 아닌 말과 행동이죠. 네, 진짜 참 많이 공감 가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아마 마케터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많이 공감을 하실 것이고, 또 마케터가 아닌 분들이라도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많이 공감 가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에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주어지는 명함은 정말 우리의 이름을 그저 적어준 것 뿐이지, 그 배경이 되는 회사의 로고와 그 모든 직책, 직통 번호,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인 것처럼, 진짜 나인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죠. 물론 그 직책과 그 무게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걸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저 스스로에게도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좀 잊혀지거나 제가 좀 초심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접어놨다가 읽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접어두고 넘어갑니다. 키보드 워리어라는 꼭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환멸법고 아미타불이라고 해서 사람과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파트거든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흰님. 사람은 진짜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맞는 말씀이죠. 인연이라는 건 생각보다 질기더라고요. 그 순간 어떤 관계로 만났을지라도 어디서 다시 어떻게 만나게 될지 정말 흰님 말씀처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걸 잊지 않는다면 항상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적은 만들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물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정말 너무나 명확히 잘못한 것 때문에 적을 두게 된다면 그건 정말 피해야 되는 일이겠죠.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상 연차가 더해질수록 해야 되는 생각들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오히려 막내이고, 내가 인턴이고, 뭐 취업 준비생이고, 이럴 때는 사실 크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뭐 군대에서 최고 고참이 됐을 때라든지, 회사에서 좀 중역을 맡는 위치가 됐다든지, 어떤 공동체에서든 리더를 맡게 됐을 때, 뭐, 이럴 때 진짜 더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키보드 워리어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당신이 욕을 먹는 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기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점심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 아무거나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꼭 있죠. 분명 아무거나 라고 해서 스시 먹을까? 하면 생선은 싫어. 국밥 먹을까? 하면 비려서 싫어. 비빔국수 먹을까? 하면 별로 안 땡겨. 라며 멱살을 잡고 싶게 만들기도 해요. 진짜 이거 공감 가는데요? 이런 사람들 꼭 있죠. 저도 생각나는 친구가 한 명 있네요. 그 되게 좋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데 싫어하는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흰님, 크크크. 사람들은 확실히 좋다라는 느낌보다 싫다는 감정을 좀 더 자극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멱살 잡고 싶네요. 그쵸. 근데 우리도 모르게 어느 영역에서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심야님, 죄송합니다. 그런 아무거나류의 스타일이시군요. 그럴 수 있죠.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저자도 말하고 있어요. 싫은 것은 뭔가 내 몸이나 마음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로 인식되니까요. 본능적으로 회피하거나 공격하려고 든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온라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곳에서는 정보가 넘쳐나고 표현의 자유도 넘쳐나요. 실제로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고 아주 긴밀한 관계도 아니고요. 이 말인 즉슨 상대를 비난하거나 욕해도 그 사람이 괴로워하거나 슬퍼하는 얼굴은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뜻하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죄책감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비난도 쉬워지는 거예요. 자신의 호불호가 우선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야 키보드 워리어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지 조금은 예측이 되네요. 우리 인간의 이타심은 괴로워하는 이의 얼굴을 보거나 감정을 공유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던 것 같아요. 그게 화면이든 실제든요. 이상하게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꽤나 잔인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임으로부터의 자유도 사람을 잔혹하게 만들죠. 이런 이유들로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더 쉽게 분노하고는 합니다. 그 중에서는 현실에서의 울분과 내면의 트라우마를 해소할 곳을 찾아다니는 사냥꾼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항상 썽이 나 있고 모든 것을 흘겨봐요. 그 대상 중에는 당신의 콘텐츠도 있어요. 물론 저의 콘텐츠도 있죠. 두 가지 경험을 해봤어요. 네, 그쵸. 저도 아무래도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유튜브에서도 영상을 올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심하게 안티 정도의 그런 공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그런데 제가 처음에 라디오를 시작했을 때도 꾸준히 비난이나 비판을 하려고 제 방송에 오시는 분들도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했을 때도
이렇게 좀 날카로운 분들을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조금 더 카톡방에서나 온라인상에서 더 격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두 가지의 경험을 해봤다고 하는데 한번 소개해봐 드릴게요. 브런치에 글을 올리고 여기저기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되었어요. 특히 브랜딩에 관련해서는 전문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고를, 때로는 구박을 하기도 해요. 쓰레기다, 잉여 자식이다, 투정만 가득한 글이다, 오만하다 등등의 의견이 나왔어요. 댓글로 남기시는 분도 있고 손수 메시지까지 적어서 주시는 정성 가득한 비난도 받아봤어요. 저격글도 있었고 친히 공유까지 해주시면서 장문의 글로 리뷰를 남겨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분은 오히려 감사할 따름. 손쉽게 싫어요만 누르고 가시는 분들도 물론 있고요.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자기 검열을 하기도 했어요. 글을 쓰고 몇 번이고 욕먹을 곳이 없는지 살펴보고 고쳐야 했어요. 그래서 밋밋해진 글을 올리고 나니 재미도 없고 이도저도 아닌 태도의 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엔 이도저도 아닌 회색 분자의 넋두리라며 또 소중한 의견을 주시네요. 깨달았어요. 아, 뭘 해도 욕을 먹는구나. 기왕 먹을 거면 내 맘대로 하고 욕 먹어야겠다. 라고요. 참 야속해요, 그죠, 사람들? 근데 그냥 그게 답이네요. 어차피 뭘 해도 욕 먹을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욕 먹는 게 낫겠어요, 그쵸? 네, 심연님 오프라인 모임 있으면 가보고 싶네요. 네, 언제든 환영해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나은 책방이라는 이름으로 교보문고랑 협업해서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청 기간이라서 아마 원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한번 오세요. 너무 반갑겠다. 두 번째 경우를 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전 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멋져요라는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제 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댓글도 정성스럽게 남기면서 일종의 팬 관리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분들의 응원에 힘이 났고 도움이 되었다는 댓글을 보면 가끔 감동도 밀려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패치님 중 한 분이 제 글이 아주 못마땅 하셨는지 손수 글을 공유하신 후에 비난하셨죠. 재밌는 건 제 글에 좋아요를 눌러줬던 사람들이 그 글에도 좋아요를 누르고 크크크 그러게요를 남기셨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음은 이거였어요. 사람들은 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극을 좋아하는 것이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인간적으로 저를 애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계정에 눌린 좋아요가 나를 향한 좋아요가 아니라 그저 그냥 눌렸다는 걸 빨리 깨달을수록 마음이 편해져요. 비난도 마찬가지예요. 산속을 가득 채우는 새들의 지저귀이 우리를 반기는 소리가 아닌 것과 같죠. 그냥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으로 지저귀고 있고 단지 우리가 그 앞을 지나갈 뿐입니다. 네, 흰님, 맞아요. 사람은 너무 다양하고 다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를 싫어할 사람은 숨만 쉬어도 싫어하게 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하나하나 다 신경 쓰이고 눈치가 보였는데 점점 그런 생각들을 좀 내려두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인지라 제로가 되지는 않지만요. 그러게요. 정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를 그냥 무작정 비난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도 나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칭찬에 교만해지지도 말고 비난에 위축될 필요도 없다. 쉬운 진리이긴 한데요. 참, 한결같긴 어렵죠. 그래서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씩 중심을 잡아가야 되지 않나. 내 마음의 밸런스를 찾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스스로도 하는 얘기거든요. 칭찬에 교만해지지 말고 비난에 좌절하지도 말자. 네, 뭐 그런 이야기요. 되게 와닿네요. 산속을 가득 메우는 새들의 지저김. 산에 가면 그 가득한 소리들이 나잖아요. 마치 내가 갔기 때문에 울리는 것 같지만 그 새들은 내가 가든 말든 그 자리에 그들이 있었고 그냥 내가 그들이 오는 자리를 지나가는 것 뿐이라는 거. 우리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될 때, 혹은 누군가의 앞에 서게 될 때, 누군가의 평가의 자리에 서게 될 때, 무작정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한다면. 네.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벌써 방송을 마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간 기다렸던 방송이 1시간이 훅 갔네요. 빨리 또 틈틈이 계속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는 시간들이 있기를, 그리고 제가 대신에 유튜브의 ASMR 버전을 좀 더 틈틈이 자주 올릴 수 있게끔 노력할게요. 요즘에는 계속 유튜브에도 책 ASMR 버전을 많이 못 올려드렸는데 그것도 또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방송을 와주셨던 분들 중에 시를 좀 읽어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서 다음 시간에는 시집을 한 번 더 가지고 올게요. 네. 네, 심야님. 벌써 시간이 이렇게, 그러게요. 어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렇게 빨리 지나갈까요? 그쵸? 다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항상 행복하게 방송을 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또 힘을 내서 아침이나 월요일 밤에 돌아올게요. 월요일 밤은 항상 매주 고정으로 찾아오고 아침에는 출근 전에 시간이 될 때 한 번씩 게릴라성으로 짧게 찾아올게요. 여러분 내일 하루 더 행복한, 더 나은 기분을 입고 생활하시기를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의 지친 하루의 끝을 위로하는 나은 책방,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안녕. 행복한 밤 되세요.